이제 우리 가을이잖아요. 가을이 지나가면 또 겨울이 오잖아요. 마음까지 쓸쓸한 계절 가을, 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뮤직. 엑스2가 나오면 제가 울면서 영상 대성통곡을 하면서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여러분, 이제 헤드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사실 웬만하면 신제품 나온 것들은 다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 편인데 죽어도 리뷰를 안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어팟 맥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출시된 지 1년이 지나서 뒷북 리뷰를 하게 됐냐면요. 요즘 들어서 다시 이 에어팟 맥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요즘 또 많은 연예인분들, 아이돌분들이 이 에어팟 맥스를 딱 끼고 잠깐만. 화장 묻으면 안 돼서. 거울 셀카도 많이 찍어 올리고 감성 사진도 많이 올리시고 그래서 와, 이 에어팟 맥스가 이제는 진짜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구나. 어때요? 저 좀 어울리나요? 예쁜가요? 네, 그래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버렸습니다. 저도 사실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하나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브랜드를 두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에어팟 맥스를 사게 됐는데 이거 제가 직접 써보니까 요즘 유행템이라고 무턱대고 샀다가는 후회하실 만한 부분들도 꽤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에어팟 맥스 어떻게 하다가 사게 됐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렛츠고! 일단은 제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고를 때 웬만하면 좀 신뢰감이 가는 브랜드에서 고르려고 했어요. 왜냐면 노이즈 캔슬링 성능도 중요하고 음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스, 소니, 뱅앤올룹슨, 애플 이렇게 4가지 브랜드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사실 다 음질도 좋고 노이즈 캔슬링도 웬만하면 잘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도 비슷비슷하게 비쌉니다.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10몇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제품을 사야 내가 후회를 안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사실 마음이 가장 많이 기울었던 거는 음질만 보고 골랐다면 아마 뱅앤올룹슨을 선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이 블루투스 스피커도 제가 항상 책상 위에 두고 쓰고 있거든요. 뱅앤올룹슨의 사운드가 진짜 깨끗하고 해상력도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뱅앤올룹슨 제품을 살까 하다가 결정적인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에어팟 맥스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제가 쟁쟁한 다른 제품들을 제치고 에어팟 맥스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사용하면서 직접 느껴본 장점들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기기간 전환이 쉬워요. 저는 일단 기기를 다양하게 쓰잖아요. 맥북도 쓰고 아이패드도 쓰고 아이폰도 쓰고, 그리고 핸드폰은 갤럭시도 쓰고 있거든요. iOS 기기들 간의 전환도 빨리빨리 돼야 되고 갤럭시 폰에도 빠르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조건에 딱 맞는 제품이었던 거죠. 에어팟 시리즈들은 제품이랑 연결을 하면 내 애플 계정에 기기가 등록되는 거라서 iOS 기기 여러 개에 한 번에 자동으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기기마다 따로따로 등록을 해줄 필요도 없고, 맥북에서 뭐 음악을 듣다가 아이패드에서 동영상을 재생하면 자동으로 또 아이패드의 소리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폰에서 영상을 틀면 또 아이폰의 소리가 자동으로 나와요.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기기간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저처럼 애플 기기를 여러 개 쓰시는 분들은 사실 다른 브랜드 제품보다도 에어팟 맥스를 쓰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그리고 갤럭시에 연결하고 싶을 때는 이 위쪽에 있는 버튼 2개 중에 이 버튼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꾹 눌러주면 아래쪽에 불빛이 깜빡깜빡 하거든요. 이게 연결 모드 버튼이에요. 이렇게 연결 모드로 넘어가고 나면은 이렇게 갤럭시 블루투스 설정에서 연결 가능한 기기로 에어팟 맥스가 뜹니다. 여기서 에어팟 맥스를 선택을 하면 기기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기를 한번 등록만 해두고 나면은 이제 다음번부터 에어팟 맥스가 내 갤럭시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블루투스 설정으로 가서 바로 그냥 한번 터치만 해주면 연결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빠르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기기와 함께 쓰기가 편하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에어팟 맥스의 장점 두 번째는 예쁘다는 겁니다.
사실 다른 헤드셋들은 거의 디자인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에어팟 맥스는 디자인이 좀 특이하기도 하고 다른 애플 기기들이랑 또 일체감이 있으니까 괜히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착용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쓰면은 착용샷은 이런 느낌인데 뭔가 되게 힙해 보이지 않나요? 처음에 사실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았는데 뭔가 보면 볼수록 이쁜 것 같아요. 물론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니까 사실 이게 예쁘다는 게 또 사람마다 나는 저게 예뻐 보이는데 나는 저게 별론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제 눈에는 예뻐 보이더라고요. 되게 요즘 유행하는 그 Y2K 감성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목에다가 또 걸쳐놔도 뭔가 힙한 느낌? 쓰고 있을 때도 예쁘지만 그냥 이렇게 방에다가 거치대에 딱 걸쳐만 놔도 뭔가 깔끔하고 예쁘지 않나요? 세 번째 장점은 취향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원래 물건 같은 거를 좀 한번 사면은 좀 쉽게 질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내 맘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걸 좋아하는데 다른 헤드셋들은 사실 사면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써야 되잖아요. 뭘 바꾸더라도 뭐 이어컵 그 스펀지 정도? 근데 에어팟 맥스는 취향에 따라서 본체에 끼우는 커버도 있고 또 헤드 부분에 끼우는 커버도 있고 이어컵 스펀지도 다른 색깔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디자인으로 쓸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다른 커버를 씌워가지고 디자인을 변경해서 쓸 수 있다는 게 또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 케이스를 구입했는데 투명 커버 TPU로 된 거를 하나 구입했고 그거는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하드 케이스를 하나 구입했는데 이런 디자인으로 구입을 해봤는데 특이하고 예쁘지 않나요? 기본 디자인을 좋아하면 그냥 투명 케이스 같은 거 껴도 되지만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간 케이스를 껴서 또 나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를 끼우는 거는 디자인 때문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흠집이 나면은 마음이 아프니까 구입하실 거라면 미리미리 이런 케이스 하나 정도 장만하셔가지고 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넷째!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됩니다. 헤드셋의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뿅 눌러주면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서 주변 음허용 모드로 쉽게 빠르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딱 켜면 제가 말하는 소리도 확실히 확 줄어들고 주변 바람 소리라든가 사람들 이렇게 웅성웅성거리는 소리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잡아줘요.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야 사실 워낙 유명하니까 저도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과는 어떻게 다를까?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에어팟 프로랑 에어팟 맥스랑 좀 확실히 차이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에어팟 프로는 직접 귀에다 꽂는 거라서 귀 주변에 이런 모든 감각을 좀 차단해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에어팟 맥스는 귀 주변까지 이렇게 딱 폭 덮어주니까 뭔가 좀 더 아늑한 느낌이 들고 반면에 오히려 체감되는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에어팟 프로 쪽이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에어팟 프로는 실리콘 이어팁으로 확 그냥 귓구멍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도 같이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차단해주는 효과 그리고 이어폰 자체에서 노이즈를 없애주는 효과 이렇게 이중으로 좀 들어가는 느낌이라면 에어팟 맥스는 귀 위를 이렇게 푹 덮어주기는 하는데 이게 또 사람 귀나 골격 모양에 따라서 여기가 살짝 들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움직임에 따라서도 좀 이렇게 들뜨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스펀지 사이로 이렇게 소음이 새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들뜬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소리가 웅 울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감되는 노이즈 캔슬링 성능 자체는 에어팟 프로가 좀 더 강력했다.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제품을 하나 구입하고 싶은데 맥스를 살까요? 프로를 살까요? 좀 고민이 되신다면 이제 에어팟 프로 2도 나오잖아요. 2는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2배 좋아졌다고 하니까 확실한 노이즈 캔슬링을 원하신다면 오히려 에어팟 프로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도 절반 정도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5번째 장점. 요거는 제가 가장 걱정한 부분 중 하나였는데 지연 시간이 거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영상에서 말하는 입모양이랑 소리랑 싱크가 안 맞는 걸 이제 지연 시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블루투스 제품이다 보니까 그 신호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서 영상과 음성에 싱크가 안 맞을 때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블루투스 제품들은. 그런데 이 에어팟 맥스는 영상 편집을 할 때 써도 괜찮을 정도로 지연 시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사실 다른 헤드셋들이랑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에어팟 맥스는 유선 연결
연결선이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무려 5만 원을 내고 전용 케이블을 구입해서 쓰거나 아니면 그냥 무선으로 써야 되는데 제가 직접 이걸 끼고 영상 편집을 해보니까 그냥 무선으로 쓰면서 영상 편집을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지연 시간이 매우 짧고 즉 레이턴시가 거의 없었습니다. 에어팟 맥스 장점 6번째, 주변음 허용 모드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지금도 주변음 허용 모드로 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제가 지금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껴놓고 말을 한다면 스스로도 답답해가지고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에어팟 맥스 주변음 허용 모드가 꽤 자연스러워서 그냥 귀로 듣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과장되게 들리기는 하는데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는 그냥 주변음 허용 모드로 켜놓고 있어도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정도? 괜찮더라고요. 자, 에어팟 맥스의 장점 7번째, 바로 배터리입니다. 주변음 허용 모드를 켠 상태로 20시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켠 상태로 사용하면 그거보다는 좀 짧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일하면서도 쓰고 하루에 한 3, 4시간 정도씩 노이즈 캔슬링을 켠 상태로 써보니까 3, 4일 정도 쓸 수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뭐 장점이라고 하기엔 뭐하고 그냥 나쁘지 않았다 정도? 에어팟 맥스는 사용할 때 따로 전원을 켜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충전을 해두면 대기 전력 모드로 들어가 있다가 내가 이렇게 머리에 쓰는 순간 얘가 인식을 해서 깨어납니다. 얘를 딱 벗으면 따로 전원을 끌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대기 전력 모드로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전원 버튼이랄 게 따로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점, 이제 우리 가을이잖아요. 가을이 지나가면 또 겨울이 오잖아요.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반팔을 입고 있지만 이제 날이 추워지면 귀가 시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헤드셋 딱 켜주면 귀도 따뜻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도 따뜻하고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죠. 한겨울에 귀마개를 따로 할 필요 없이 한파로부터 귀를 보호해주는 보온성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직접 써보면서 느낀 장점들을 전부 정리해봤는데 단점도 꼼꼼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무게. 이게 절대 가벼운 무게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에어팟 맥스 리뷰를 보는데 이거 너무 가벼워서 머리에 무리도 안 가고 이런 사람 있으면 이거 오해 생기면 안 되는데 저는 사실 에어팟 맥스 리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혹시 그런 말씀 하시는 분 있으면 헤드셋 많이 써보시는 분 아닙니다. 이거는 꽤 무게감이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세대가 나온다면 무게가 줄었는지부터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사용할 때 이 본체 부분 있죠? 이 본체 부분이 꽤 무겁더라고요. 이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목에 걸고 있을 때도 있는데 꽤 묵직해요. 밖에서 이렇게 갖고 다닐 때 잠깐은 괜찮은데 계속 이러고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뒷목 아파요. 그나마 에어팟 맥스가 잘한 게 이 헤드 부분이 이제 딱딱한 걸로 되어 있지 않고 다른 헤드셋들과는 달리 이렇게 메쉬망으로 해놨거든요. 그리고 메쉬망이 눌리면서 이렇게 머리를 지탱해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무게가 많이 분산이 되고 그래서 정수리 쪽으로는 압력이 많이 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두 번째 단점, 바로 귀 주변이 꽤 압박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소재 때문에 머리에는 압박감을 덜 줘요. 그래서 사실 이 머리 위쪽으로는 별로 무겁지 않거든요. 근데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압박감이 오히려 이렇게 오더라고요. 귀 쪽으로. 그래서 저는 처음 사용할 때 귀 아래쪽 여기가 되게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귀가 먹먹한 거예요. 사실 이게 노이즈 캔슬링 때문인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본체 자체가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둬도 얘는 이렇게 모여들려고 하잖아요. 이런 구조 그리고 무게 이것 때문에 이 무게를 머리가 이렇게 받고 있다 보니까 이 귀 아래쪽 여기가 가장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민감하신 분들은 아마 저처럼 이 귀 아래쪽이 눌려서 좀 압박감도 오고 먹먹한 느낌도 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 목 쪽으로 근육통이나 두통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좀 적응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민감하신 분들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무게를 한번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에어팟 맥스의 세 번째 단점, 비쌉니다.
제가 확실히 이번에 4가지 브랜드 제품을 비교하면서 느낀 게 에어팟 맥스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뭐 음질이 엄청 뛰어나거나 뭐 기능적으로 엄청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가격이 독보적으로 비싸더라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환율 오르면서 에어팟 맥스 가격 오른 거 보셨죠? 기존 71만 원대에서 지금 76만 원대로 가격이 올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쿠팡에서 이 실버 색상을 57만 9천 원에 할인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맥스2가 나오려나? 재고떨이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맥스2가 나오면 제가 울면서 영상 대성통곡을 하면서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라! 할인하니까 샀어요. 좀 할인을 많이 받고 구입을 했는데 4개 브랜드 중에서 확실히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거기다가 단점 4번째, 이 본품값만 비싼 게 아닙니다. 액세서리들도 비싸요. 에어팟 맥스 구조를 좀 보여드리면 메쉬망이 있고요. 헤드 부분, 그리고 이렇게 본체가 있고 이 안쪽으로 이어컵 스펀지가 있어요. 이 스펀지 부분은 그냥 손으로 뿅 하면 떨어집니다. 이게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쉽게 그냥 붙였다 뗐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아까도 이거 쓸 때 조금 조심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화장하시는 분들은 파운데이션 같은 거 바르면은 여기에 묻어날 수가 있어요. 화장품이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오염이 되면 얘를 빨아서 써야 되는데 만약에 빨아도 안 지워진다 혹은 더 심하게 오염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새로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이어컵이 이 스펀지가 한 쌍이 무려 85,000원이에요. 엄청 비싸요. 누가 애플 제품 아니랄까봐 진짜 액세서리들까지 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4번째, 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휴대할 때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얘는 관절이 이 머리띠 부분에서 본체에 이어지는 여기 부분에 딱 2개만 있거든요. 그래서 얘만 이렇게 돌릴 수 있고 이 돌리는 것도 반대쪽으로는 안 돼요. 한쪽으로만 돌릴 수 있습니다. 관절이 하나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이렇게 접는다거나 접어서 보관을 한다거나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딱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들고 다닐 때도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데 얘를 이제 스마트 커버에 이렇게 넣으면 가방처럼 되거든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크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작은 가방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휴대하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 무게까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무거워. 그리고 라이트닝 케이블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긴 말 안 할게요. 네, 포트가 C타입 아니고요. 라이트닝 포트입니다. 충전할 때도 라이트닝 써야 되고 유선 연결하고 싶을 때도 라이트닝 케이블 구입해서 써야 되고요.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유선으로 연결해서 쓰고 싶으면 고가의 케이블을 구입해야 된다. 아무래도 노이즈 캔슬링은 기내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비행기 기내 모니터에 연결을 하려면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얘는 기본 구성품에 유선 케이블? 그런 거 없어요. 본체 하나, 스마트 케이스 하나, 라이트닝 케이블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른 헤드셋들은 유선 케이블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통 구성품에 보면은. 근데 얘는 따로 구입을 해야 되고요. 1.2m짜리 케이블이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오염에 주의해야 됩니다. 오염도 주의해야 되고 흠집에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주 모시게 되는 헤드폰이에요. 보통 헤드셋들은 재질을 보면 그렇게 막 흠집이 잘 나고 더러워지고 이러는 재질들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에어팟 맥스는 익숙한 그 아이폰에 쓰이는 알루미늄 소재예요. 그래서 싹 긁히면 뭔지 아시죠? 그리고 실버 색상은 화이트예요. 검은 때 같은 게 묻으면 지우개로 지워서 쓸 수 있지만 웬만하면 이염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정말 얼마나 아플까요? 그리고 이 같이 오는 스마트 케이스. 실버 색상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스마트 케이스를 이렇게 완전 하얀색으로 줄 줄은 몰랐는데 이거 더러워질까 봐 무서워서 어떡해? 이 이어컵도 이어컵에 화장품 묻거나 이러면 85,000원. 와. 그리고 마지막 단점. 여름에는 더워서 못 써요. 우리 편집자, 우리 수정이가 증언을 해줬는데 여름에 쓰고 나갔다가 더워가지고 바로 그냥 빼고 그 뒤로 한 번도 에어팟 맥스를 살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즌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리뷰를 하는 거예요. 가을, 겨울 시즌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단점. 주변 소리를 켜놓은 상태일 때 얘가 이제 마이크가 위쪽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기신 분들은 마이크에 머리카락이 엄청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걸어 다닐 때 이렇게 마이크에 머리카락이 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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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조금 불편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어팟 맥스 지금 사도 되나요? 곧 2세대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이 많더라고요. 사실상 지금은 에어팟 맥스 2세대 소식이 아예 없는 수준이고 그동안 에어팟 시리즈들의 출시 간격을 보면 짧으면 2년, 길면 3년이 지나야 다음 세대가 나오거든요. 에어팟 맥스는 올해 12월에 출시된 지 딱 2년이 되는데 이제 막 에어팟 프로 2세대가 3년 만에 출시가 됐으니까 맥스 2세대는 조금 더 간격을 두고 내년쯤 출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에어팟 맥스 직접 쓰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들 꼼꼼하게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진짜 자잘한 것까지 다 정리를 했으니까 만약에 주변에 에어팟 맥스 사고 싶다 하는 친구 있으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예쁘고 매력적인 제품이지만 잘 고민해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제품 착용샷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